인상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시골틱 하시잖아요. 좀 그렇죠. 상당히 뭐 어려웠죠. 회사가 어렵다기보다는 별로 있는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회사가 외형적으로 굉장히 성공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이 따로 있어요. 이 회사가. 저도 애터미 시작하고 제가 처음에는 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안 왔었어요. 안 오다가 이제 왜냐면 1박 2일 오는 게 좀 부담이 돼서 애터미를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온 것 같아요. 왔다가 정말 놀래고 많은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정말 애터미를 물론 하긴 했지만 더 큰 확신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애터미 초창기 스토리 제목이 그거죠. 예, 그 얘기를 드리는데, 일단 제가 처음에 여기 석세스 아카데미 왔을 때 생각을 항상 하게 되고요. 제가 그 콜마 공장에 가서 세미나 들 때 그때도 이제 김치봉 부회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좀 짧게 하셨죠. 잠깐 인사하고 내려가셨는데, 그때 인상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시골틱 하시잖아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였어요. 너무 좋아 보였던 게 이제 이 다단계 어떤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아서 그때 신뢰가 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초창기 스토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초창기 얘기를 하는 거냐. 물론 초창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초창기 얘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초창기 얘기도 하지만 그 회사가 초창기를 거쳐서 아까 어려움이 많이 이제 있었다는 걸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뭐 어려웠죠. 회사가 어렵다기보다는 별로 있는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시기를 거쳐서 이제 쭉 그렇지만은 이제 약 10년이 경과하면서 10년은 채 안 됐지만 되면서 정말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죠. 근데 그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그 초창기 회사의 초창기 이야기 속에는 저도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죠. 예. 제가 애터미를 50대 초반에 만나서 지금 60대 초반이에요. 한 10년 가까이 됐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초창기에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성공해서 또 무대에서 옛날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입장이 됐지만, 여러분은 지금 초창기시잖아요. 여러분도 또 10년 후에 5년 후에는 아마 이 무대에서 여러분의 초창기를 또 얘기하실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초창기 얘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역사 스토리, 히스토리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들으시면서 이 가운데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애터미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은행원을 했었어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은행원 대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가서 한 22년 이상을 근무를 했습니다. 은행 지점장까지 이제 하다가 도저히 은행원만 해서는 좀 나름대로 보람은 있었지만 은행원만 해서는 내 가족을 내가 이렇게 잘 부양할 수가 없겠다. 특히 한 분 계신 어머니를 좀 잘 모시고 싶은데 이렇게 밥은 먹고 살지만 여의치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은행이라는 것은 이제 정년이 있잖아요.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나이 들기 전에 다른 일이라는 게 뭐예요?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오신 목적 같죠.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찾던 과정에서 애터미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도 여기 올 때는 그 애터미에 올 때는 제가 그 박한길 회장님 얘기는 잘 몰랐어요. 모르고 그 원자력 연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회사가 생겼는데, 한국말로 하면 다단계 판매사죠. 생겼는데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게 관계가 있다. 거기서 만든 기술을 만든 좀 제품을 팔고, 그래서 제가 듣기에 그전엔 저도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없었고요. 괜찮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괜찮은 회사가 없다, 우리나라에. 외국 회사들이 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제품이 제가 쓰기에도 힘든 좀 비싼 제품들인데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때 좀 무리해 보이고, 뭐 하시는 분들은 뭐 잘 하시겠지만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좀 나랑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한국계 회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대로 된 회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애터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생겼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취급한다 해서 제가 생각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그것이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이 왜 다단계 회사랑 뭘 할까, 이런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사실인가 좀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이제 내려오게 됐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들어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어서 이제 신뢰가 생겼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직접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그때 제품도 제품이지만 이제 박한길 회장님을 그때 처음 뵌 거죠. 저는 그전에 잘 몰랐어요. 이름 몰랐다가 이제 와서 처음 뵙고,
지금은 이제 세미나 강의를 주로 이제 사업자들이 많이 합니다. 또 워낙 이제 바쁘시고 해외도 가시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박한길 회장님이 거의 이 강의를 다 하셨어요. 하셔갖고 쭉 들었는데 너무 제가 놀랐어요.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은행원이니까 회사 임원들 뭐 대기업체 회장님들이야 제가 이제 저게 만나볼 수는 없었지만은 중소기업체 대표이사든지 대기업체 임원들은 제가 많이 만났었습니다. 만났고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도 했기 때문에 다 똑똑하세요 그분들이. 또 이렇게 본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이 박한길 회장님이 훨씬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해 보였습니다. 뭐랄까 경영자로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어떤 그때 제가 듣고 나서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될 거다. 이 회사가 굉장히 커질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쨌든 그때 처음 본 느낌이 좀 특이한 것도 많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운 있잖아요. 사운이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사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예. 사운이 첫 귀절이 뭐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굳게 서며 겸손히 생긴다. 생각을 경영한다는 말은요, 저도 뭐 이렇게 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했지만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생각을 경영한다. 보통 회사는 그런 사원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근면, 성실, 창조 뭐 이런 거 합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판매사 같으면 나가자, 싸우자, 팔자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사원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특이하다, 굉장히 회사가.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감동을 못 받았어요. 제가 사원을 보고선. 지금은 그 사원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애터미의 정신세계 문화를 정말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원이에요. 저 말 자체가 저 말대로만 하면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섬기고, 그렇죠? 항상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물질보다는 사람을, 그렇죠?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고, 그래서 지금은 저 말이 정말 우리 애터미의 문화와 모든 정신세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생소했어요. 제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박한길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놀란 것들이 뭐냐면 이 기존의 네트워크 회사 경영자랑 너무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아는 신문에서 본 많은 그 경영자들은 능력도 좀 그렇고 어떤 뭐랄까 좀 어쨌든 그 도덕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경영 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에 경영 목표도 있고 경영 이념이 있는데, 창업 이념이죠. 그러니까 창업 이념이 뭐냐면 생존, 그 다음에 속도, 균형, 이 세 가지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생존 얘기를 그때 하시는데, 속도는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말은 저도 금방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균형은 이제 사업자와 회사, 뭐 회사와 공급자, 제조업체, 그 다음에 회사와 사회, 이런 어떤 균형 있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되겠다. 그거 이제 제가 이해가 됐고, 근데 생존을 저희는 생존할 때 이제 그것이 안 망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안 망하는 회사를 하시려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설명을 하시면서 왜 생존이란 창업 이념을 넣는가에 대해서 절대로 안 망하는 회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그 박한길 회장님이 한번 망하셨대요. 망하셔갖고 망해보니까 망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절대 안 좋죠. 굉장히 그때 힘들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안 망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당연히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생존을 했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에 무슨 말을 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이 아이디, 소위 회원 자격이 상속이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게?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죽으면 물론 안 되겠죠. 저도 지금 죽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게 되면은 제 가족한테 이 돈이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이 회원 자격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이에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애터미 사업에.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어떤 그 정년도 없다는 것, 연금처럼 나온다는 것, 다 이제 아까 들으셨겠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매력인데, 특히 상속이 매력적이죠. 늘 우리는 이제 저는 특히 가장으로서 이제 남자들이 항상 내가 혹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우리 가족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또 애한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상속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그런 마음을 어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되는데, 이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실제로 상속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겠어요?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가 먼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속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자기가 죽기 전에 회사가 계속 돼야지 그 상속이 되는데, 이거 뭐 좀 할만하면 회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상속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박한길 회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상속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네트워크 회사가 되겠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생각하는 경영자도 있나? 그것을 하나의 어떤 뭐 회사의 어떤 특징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거를 창업 이름에 넣어서 그래서 절대로 안 망하는 회사를 하겠다. 놀라요, 안 놀라요?
정말 놀랍죠. 예. 막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선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초창기에. 뭐 얘기 다 들으셨겠지만 뭐 사무실에 뭐 A4 용지 그런 거는 저는 뭐 사람이 아무데나 살면 되는 거고 아무데나 회사하면 되는 거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사무실 있으면 되지 그랬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을 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건 어디서 사세요? 홈페이지 사시죠? 아니면 뭐 간혹 이제 누가 스폰서한테 사시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제 소비자들은 홈페이지에 사시잖아요. 근데 홈페이지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결국 회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실로 물건을 사러. 예, 그 갔죠 제가. 예, 갔어요. 팜플렛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 회사가 뭐가 있는? 물론 제품도 가짓수도 적었지만 아무리 적어도 그 제품에 대해서 막 팜플렛은 있어야 되거든요. 설명서 같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갔는데 회사도 또 이제 알다시피 저는 그래도 이제 은행이면 저희 은행은 종로 2가에 금융가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빌딩에 저도 이제 그 고층 빌딩 주로 많이 근무를 했는데 가죽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딱 갔더니 이 회사를 갔는데 너무너무 이 회사 사무실이 좀 뭐랄까 초라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사러 가서 써봐야 되니까. 근데 여기 이제 저는 그래도 통이 큰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 뭐 돈이 없다 보니까 한 개 사서 한 개 또 팔고 이제 저는 그래도 10개를 이렇게 한 10개, 20개를 사야 되겠다 해서 가서 카드를 딱 긁었는데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도 초과라고 써 있어요. 저는 은행원 출신이니까 한도가 2천만 원, 3천만 원이다 정말. 엿잔수맘이죠. 한도가 크죠. 근데 한도 초과로 나서 가만히 보니까 제 한도가 초과가 된 게 아니고 뭐가 한도가 초과가 됐어요? 회사가 한도가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현금을 찾아서 물건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회사도 작기도 했지만 이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그 금융자들의 이제 신용도가 낮으니까 한도를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가 좀 나오긴 하는데 몇 사람이 가서 한도로 물건을 사면 나머지 사람들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현금 주고 사야 된다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팜플렛도 없죠, 홈페이지도 없죠. 물건을 사서 이제 제 차로 가서 차 세울 때도 별로 없더라고요. 동네가 거기가. 예, 그래갖고 정말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서 또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고 그때는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무조건 제가 다 날라다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 써보라 그러고서 이제 그냥 오는 거죠. 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돈 달라. 주로 저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10개 정도 사가지고 갖다 주고. 그러면 이제 희한하게도 반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어떤 상황이었으면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예, 안 하죠. 예. 이 회사를 보면은 실제로 안 한 사람이 많아요. 저도 초대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듣고 세미나를 보고도 저는 굉장히 놀라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회장님을 보고 그런데 별로 감이 없는지 시작을 안 하고 어쨌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뭐 사무실 갔다가도 안 했다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초창기에는 이제 그랬습니다. 예, 그랬는데 저도 그랬지만 이제 우리 지금 하신 이제 초창기 멤버들 또 지금 하신 분들 그 후에 하신 분들 다 마찬가지로 저같이 다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하셨고 그러면서 회사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저희도 같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됐죠. 커지게 됐어요. 회사가 여러분 아까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이거는요 네트워크 회사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빨리 성장한 회사가 일반 기업도 별로 없어요. 10년이 안 돼갖고 거의 뭐 1조 가까운 매출을 제로에서 시작해서 0에서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거의 1조 가까운 매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더 어려운 건 글로벌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8나라에 나가 있고 앞으로도 뭐 해서 이제 20, 30나라 이렇게 나갈 계획인데 글로벌이라는 것은 한 나라 정도 나가서는 글로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대기업도 글로벌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 하나 나갔다. 그럼 중국에 진출했다 그러지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한 나라밖에 못 나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 회사는 벌써 8나라에 나갔으니까 이제 8개국에 나갔으니까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예. 회사가 뭐 정말 10년 내서 눈부신 그런 발전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성장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가 외형적으로 굉장히 성공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이 따로 있어요. 이 회사가. 그게 뭐냐면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물론 외형적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그 회사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 회사에. 그게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 애터미 문화. 특히 이제 원칙 중심 문화라는 게 있어요. 원칙 중심 문화. 그게 뭐냐면 어떤 그 일을 하면서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그것이 이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석세스를 왔는데 박항일 회장님이 원칙 중심 생각과 이익 중심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도 처음 들었어요. 그런 생각, 원칙 중심 생각은 뭐고 이익 중심 생각은 뭔가 그랬더니 원칙 중심 생각은 자기한테 좀 손해가 오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익이라는 것은
이것이 조금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어느 쪽으로 해야 돼요? 다 원칙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대부분 저도 그렇고 이익 쪽으로 쫓아가게 돼 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네트워크 회사들이 그 배팅이라는 것도 생기고 뭐 라인 변경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혼탁한 그런 문화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를 잡아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배팅 추방 대회도 하고, 저희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몸에 배 있지 않은 일을 하려니까 쭉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모든 걸 원칙을 지켜서 해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게 어려웠어요. 저는 은행원이니까 비교적 그래도 보수적이고 도덕적인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말을 쫓아서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일이 이제 그런 추방대회와 함께 윤리자정위원회라는 걸 이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문화, 다른 회사는 절대로 없는 문화가 뭐냐면 재심합력 문화입니다. 재심하면 서로 도와서 한다는 건데, 그것이 말은 쉽지만 사실은 이게 경쟁 사회에서 쉽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회사에는 재심합력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것이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재심합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를 강의를 갈 때도 자기 파트너가 없어도 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보통 자기 파트너 없는데 거기 왜 가겠어요? 그런데 자기 돈을 내서 갑니다, 저희는. 예.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사와 사업자 간에도 어떤 뭐 세미나 위원회라든지 제품 위원회라든지 글로벌 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많아요. 그래서 회사와 사업자가 서로 모여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가고, 이런 어떤 문화는요, 소통의 문화죠. 소통의 문화가 일반 기업도 잘 없잖아요. 요즘도 그 소통 때문에 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에서. 그런데 사실 일반 대기업들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우리 회사는 그런 면에서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초창기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쭉 발전해 오면서 정말 지금의 애터미는 여러분이 여기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어떤 그런 거를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이 다 이루시겠지만은, 또한 어디에 내놔도 손색가 없는, 아직도 사회적으로는 이 다단계 네트워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여러분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 회사를 말씀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제가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회사가 이렇게 바뀌었듯이 저도 바뀌었고 이제 여러분도 바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사 받아 보면 처음에 어려운 파트너들도 많이 오세요. 그러면 제가 사회에 따로 기부를 안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어려운 파트너를 도와주는 그것도 기부고 도움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도와줘서 그분이 잘 돼서 성공하면 굉장히 큰 기쁨이겠죠, 그게. 예, 어떤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이 모든 변화가 애터미를 안 만났으면 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정말 애터미 만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제가 얘기는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회사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저도 바뀌었고, 또 많은 성공자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바뀌실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애터미를 만나셨다면은 반드시, 지금 초창기잖아요.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생활이 바뀔 거고, 반드시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삶이 애터미를 통해서 완전히 바뀔 그날 꿈꾸면서 오늘 초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